계약 체결상의 과실치행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불능이라는 것은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에서 배웠으니까요. 원시적 불능은 이미 멸실했다 이 말이죠. 이미.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요. 건물이 이미 멸실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일방이 그것을 숨기고 이제 계약을 한 거죠. 알겠죠? 이미 멸실. 그럴 때는 원시적 불능은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신뢰이익이죠. 신뢰이익. 그래서 하나의 세트라고 그랬죠. 후발적은요. 계약이 체결되고 난 후죠. 후. 그것을 후발적이죠. 후발적. 그래서 후발적은요. 무슨 이익 배상이다? 이행 이익 배상이다 이런 말이죠. 자, 원시적, 객관적, 그다음에 전부 불능하고 일부 불능이 있는데요.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의 경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무효는 전부 객관적으로 전부 불능일 때 무효인 것이에요. 만약에 주관적이다, 그럼 달라져. 주관적. 이런 객관적이죠. 여기서 한번 쓸까요? 원시적, 주관적, 전부 불능이냐, 일부 불능이냐 이 말이죠. 이렇게 주관적이라는 것은 물건은 갑의 것인데 을이 병한테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는요, 자기 것이 아니니까 등기를 해줄래 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갑은 해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런데요, 객관적이란 말은 누구나 해줄 수 없는 걸 얘기해요. 건물이 멸실되고 없으니까. 알겠죠?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전부 타인의 권리, 전부 타인의 권리의 담보 책임이고, 일부는요, 일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담보 책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담보 책임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유효. 알겠죠? 유효. 그래서 원시적, 객관적, 전부냐, 일부냐 이 말이죠. 원래 여러분요, 원시적 불능은 원래 무슨 이익을 배상해야 되죠? 신뢰 이익을 배상해야 되죠. 그런데요, 대법원 판례가요, 전부 타인의 권리와 일부 타인의 권리에서는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이익을 배상한다. 이익을 배상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요. 근데 여기는 객관적이라는 것은 건물이 멸실되고 없다 이 말이죠. 이랬을 때는 원래는 무효인데요.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질 수 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객관적 전부일 때, 전부가 불능일 때. 그런데 일부가 불능이다. 일부가 불능이다 말은 미달됐다, 미달, 면적이 미달됐다 이 말이죠. 이랬을 때는 원칙은 보지 말고요. 그다음에 예외로 보면 수량을 지정한 매매다. 여러분,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말이 뭐냐? 평당 100만 원에 몇 평 샀다? 100평을 샀다 이 말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면적을 가지고 가격을 계산했다 이 말이죠. 평당 100만 원 이렇게요. 이것을 수량을 지정한 매매다. 이렇게 하면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는 담보 책임이죠. 그러니까 담보 책임은 원래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그러니까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매수인이 선의일 때는 대금감액, 계약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알겠죠? 대금감액, 계약해제, 손해배상. 그 다음에 계약이 유효죠. 유효니까 부당이득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여러분, 부당이득이란 말이 뭐가 부당이득이라고 그랬죠?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것이냐? 법률상 원인 없이 나는 이익을 얻고 상대방한테는 손해를 끼치는 거. 법률상 원인이라는 것은 계약도 없이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유효란 말은 그것은 계약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것은 부당이득 반환이란 말은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중요한 것은 여기요, 우리가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일부가 불능이죠, 미달됐죠. 이런 경우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죠?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은 전부가 불능일 때. 알죠?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후발적은요, 후발적은 뭐냐? 계약 체결 후죠. 후발적은 이행이익이고요. 그것은 일단 유효인데요, 매도인인 채무자가 잘못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가 매도인인 채무자가 잘못한 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뭘 한다? 계약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알겠죠? 그런데요, 매수인 누구죠? 채권자죠. 채권자가 잘못하죠. 그것은 봐봐, 채무불이행은 매도인인 채무자가 잘못을 해야지 채무불이행이잖아요. 여기는 채권자, 매수인이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채무불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을 위험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채무불이행은요, 반드시 계약 체결 후에 채무자가 잘못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쌍방이 잘못이 없다 이 말이죠. 쌍방이 잘못이 없단 말은 채무자가 잘못이 없다. 채무자가 잘못이 없으면은 채무불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을 뭐라 한다? 위험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위험 부담. 그래서 채무자 위험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채무자 위험 부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원시적 불능은 전부가 불능일 때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 그래서 원시적은요 신뢰, 후발적은 이행이. 그다음에 후발적에서 중요한 것은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한 것은 후발적으로 누가 잘못해야 돼? 채무자가 잘못해야 돼. 채무자가 잘못한 것을 채무불이행. 그다음에 채권자가 잘못한 것은 위험부담. 쌍방이 잘못이 없다, 그 말은 채무자가 잘못이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은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뭐다? 위험부담. 알죠? 이것을 잘하고 원시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후발적은 뭐다? 유효.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럼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아까 뭐라고 그랬죠? 원시적 불능하고 관계가 되죠. 갑과 을이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어. 그런데 이미 그 건물이 1월 30날 이미 건물이 멸실되고 없어. 멸실되고 이것은 뭐다? 이미 멸실, 이미 수용이 됐다 이 말이죠. 이미 멸실, 이미 수용. 이것을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고, 원시적 불능은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신뢰 이익을 배상하는데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에서 3대 원칙이 정말 중요해요. 3대 원칙. 첫 번째요, 원시적 불능이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갑은 계약 체결상 과실이니까 과실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악이나 과실이 있어야 되고, 과실. 그 다음에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3번 선의 무과실. 이게 3대 원칙이에요. 알겠죠? 3대 원칙. 다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아주 간단해. 첫 번째 무슨 불능이다? 원시적 불능이다. 두 번째, 갑은 반드시 악이나 과실. 뭐냐? 건물이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전에 이미 건물이 멸실된 것을 이 사람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을한테 알리지 않고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알죠? 그 다음에 이 을은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무과실이 돼야 돼. 이랬을 때요, 갑이 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죠. 어떤 책임을 진다? 신뢰이익 배상 책임을 진다. 이러한 신뢰이익은 무슨 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행 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행이익은 후발적 불능과 관계되죠. 그래서 이행 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인데, 이때 신뢰는 뭐죠? 신뢰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됐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죠. 나는 계약이 성립됐다고 믿었는데 안 됐어요? 이런 말이죠. 우리 뭐란다? 내가 어제 당신하고 계약했잖아요. 근데 왜요? 이렇게. 그때 가위 뭐라 그래? 죄송해요, 어제 물건이 없어졌는데 그걸 내가 숨기고 계약했어요. 이 말이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이것은 뭐란다? 이행이익을 넘지 못하는데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그걸 신뢰이익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거겠죠? 신뢰이익은 가장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을은 갑하고 계약이 체결됐다고 믿고 거기서 뭐라나 대출을 받아서 이자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대출 이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목적물 조사 비용 이런 거, 융자받은 이자. 3번은요, 3번은 계약에 만약에 우리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뭐라고 그랬죠? 원칙적으로 전부 불응이니까 무효죠. 이런 무효란 말은 일단 계약이 성립했다는 거예요, 성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립하고 난 다음에 무효란 말이 나오죠. 성립하고 난 다음에 무효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무효이지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진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계약은 뭘 해야 돼? 성립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 나왔죠?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았다 불성립이다 이 말이죠. 불성립이다. 이런 경우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왜요?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란 말은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오지 않는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계약은 성립했으나 건물이 이미 멸실돼서, 그 건물이 뭐죠? 목적이죠. 목적이 불능이어서 그것은 무효일 때, 그러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신뢰이익 배상 책임을 져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그러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행이익은 뭐죠? 이행이익은 계약이 유효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죠.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 그걸 먼저 전매 차익이라고 하죠. 그것을 이행이익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신뢰 이익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무슨 이익을 넘을 수 없다? 이행 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이행을 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3대 원칙은 뭐다? 반드시 원시적 불능이고, 그 다음에 갑은 악이나 과실이 있어야 되고, 을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선의 무과실. 그런데 여기서요, 갑이 선의 무과실이다. 갑은 악이나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갑이 선의 무과실이야?
그럼 갑은 을한테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지죠. 을은요 선이 무과실인데 을이 악이나 과실이 있어. 을이 과실이 있어. 을이. 그러면 갑은 을한테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갑은 을한테 신뢰액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지금 아시겠죠? 이것을 계약 철거상 과실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요 이제 강의 노트, 아니면 그림 노트의 요약을 보시면 그림 노트 몇 페이지죠? 페이지 151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원시적 객관적 전보불능으로 계약이 무효이다. 무효란 말은 무효 동그라미 성립 후의 문제죠. 무효일 경우 급보불능을 알았거나가 뭐죠? 악이죠. 알았거나 뭐다? 악이. 알 수 있었거나가 뭐죠? 과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의 신뢰이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신뢰이익 배상.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됐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죠. 그 다음에 2번 채무자 매도인은 갑은요 반드시 뭐가 있고 고의나 과실이 있고,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이 무과실이 돼야 돼. 그러면 갑은 을한테 책임을 지죠. 그런데 갑이 과실이 있는데 을도 과실이 있다. 그러면 갑은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만약에 채무자가 누구죠? 갑이죠. 갑이 선이 무과실이면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지죠. 갑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과실이 있어야 돼. 상대방은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이 무과실. 그런데 상대방이요 과실이 있다. 그러면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만약에 3번요 계약자의 목적의 불능을 알았던 계약의 당사자 갑은 알 수 있었던 상대방에게 알 수 있었던 상대방 알 수 있었단 말은 과실란 말이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일방은 악이나 과실이 있고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이 무과실. 그것을 뭐란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4번은요 과실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됐다고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그걸 신뢰이익이죠. 원래 신뢰이익 배상을 청구하고 무슨 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익을 넘지 못한다. 그래서 그럼요 여기는 배상이익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 이것은 무슨 이익이다? 이행이익이죠. 이 말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신뢰이익이란 말이 무슨 말이고 이행이익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것을 구분해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잘 틀리진 않는데 뭐가 중요한 것이냐? 갑은 반드시 뭐가 있고 악이나 과실이 있고, 을은 반드시 뭐가 되고 선이 무과실이고, 무슨 이익을 배상하고? 신뢰이익. 뭐를 넘지 못하고?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계약 절차의 과실책임이다 이렇게.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강의 노트에 나와 있는 문제죠. 거기 보면 151페이지 문제 나와 있죠. 자 갑은 을에게 그림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그 그림은 이미 계약 체결 전에 이미 화재로 소실됐다. 이미 화재로 소실됐으면 원시적 객관적 전보불능이죠.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한편 을은 계약 체결에 소요된 비용, 계약을 체결할 때 들어가는 비용, 이것을 100만 원이죠. 이것을 신뢰이익이라고 하죠. 신뢰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전매하였다면 얻을 수 있는 이익, 전매하였다면 얻을 수 있는 이익, 이것을 말한다? 이행이익이죠. 전매차익이죠. 이행이익. 그럼 우리는 뭐를 청구한다? 신뢰이익을 청구하죠. 이행이익을 넘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행이익은 500인데 신뢰이익은 100이잖아요. 그럼 얼마를 청구한다? 100을 청구한다. 만약에 반대로 만약에 신뢰이익이 500이고요. 이행이익이 100이면 얼마 청구한다? 그럼 얼마 청구한다? 얼마 청구해요? 100을 청구한다. 100을. 그럼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을 넘지 못하거든요. 이행이익을 넘지 못하니까 신뢰이익이 아무리 500이어도 이행이익이 얼마죠? 100이죠. 100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를 청구한다? 여전히 100을 청구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자 61번을 보세요.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이죠. 우리 민법은 원시적 불능의 경우, 원시적 객관적 전보불능이죠. 원시적, 그다음에 객관적, 그다음에 전보불능의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무슨 이익? 신뢰이익에 관한 손해배상을 발생한다고,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다. 2번 학교법인이 갑을 사무직원 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방 고비 소리를 제출하게 한 후 갑의 발령을 지체하고 여러 번 발령을 미루었다. 그러면 지금요, 지금 현재는 고용계약은 했다 안 했다? 고용계약은 했어 안 했어? 고용계약 체결을 안 했죠?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교섭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교섭단계. 알겠죠? 지금 어떻게 할까? 지금 교섭단계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교섭단계는 교섭단계에도 시험에 최종 합격자로 발표 결정을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곧 고용계약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고 있죠. 그런데요, 갑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통지할 때까지 임용만 기다리면서 다른 일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 학조법원은 무슨 책임이다? 불법 행위자로서 그래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손해 어떤 손해다? 신뢰이익이다. 그래서 신뢰이익 배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교섭 단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채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죠. 그래서 이것을 뭐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체결을 거부했죠. 상당한 이유 없이 거부를 했다 이 말이죠. 이때 불법행위다. 계약 체결 시에 목적의 불능을 알았던 뭐죠? 악이죠. 악이 그러면 갑이죠. 압은 알 수 있었던 건 과실이죠. 상대방이 과실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어떻게 한다? 갑은 반드시 뭐가 있고? 악이나 과실. 을은 반드시 뭐가 있고? 선이 무과실. 그런데 지금 을은 지금 뭐다? 과실이 있죠. 을도 잘못이 있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4번 손해를 입은 상대방. 여러분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이 무과실해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5번은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있어서 신뢰이익. 그럼 무슨 이익을 청구한다? 신뢰이익. 뭐를 넘지 못한다?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행이익까지도가 틀렸죠. 이행이익을 뿐만 아니라 틀렸죠.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신뢰이익을 청구하고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몇 번?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5번이에요? 오케이. 자, 이것은 23회 때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 23회 때 나오고요. 지금 최근에 잘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자, 보시죠. 자, 이제 뭐냐면 수량을 지정한 토지 매매 계약이죠. 수량을 지정한 토지 매매 계약에서 실제 면적의 계약 면적이 미달하죠. 그럼 미달하면 이것은 뭐라고 한다? 수량 부족의 뭐라고 한다? 담보 책임. 뭐라고 한다?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인데 대금감액 계약 해제 손해배상. 유효인데 대금감액 계약 해제 손해배상. 2번은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전이죠. 체결 전에 이미 토지 전부가 수용됐죠. 이미 수용 원시적 불능이죠. 이걸 뭐란다?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죠. 전부 불능의 경우는 뭐가 된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죠. 이것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죠.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 이건 지금 그래서 우리는요, 원시적 불능이죠. 이미 멸실 이미 수용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죠. 계약 체결 후죠. 계약 체결 후 그러면 뭐죠? 원시적 후발적이죠. 유효명화가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그러면 원시적 후발적이죠.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했죠. 매수해서 등기했는데 나중에 저당권이 시행됐죠. 저당권 시행됐다. 몇 조다? 576조 담보 책임이죠. 여러분 원래 담보 책임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인데 이렇게 했죠. 여기. 그다음에 여기는요, 계약을 체결한 후 여러분 이걸 가지고 그림이 파손됐다 해가지고 공유회사 해설집을 보면 이걸 가지고 별의별 소리 다 써놨어. 임대차 매매라고 하면 어떻게 알아보겠는데 임대차라고 하니까 그런가 봐요. 이런 필요 없어. 매매고 임대차고. 채권자고 채무자로 구별하는 것은 물건을 가지고 구별을 해요. 물건. 그러면 갑이 을한테 그림을 빌려주죠. 갑이 을한테 그림을 빌려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요, 임대인의 잘못으로 그림이 파손이 됐죠. 임대인은 뭐란다? 그림을 빌려줘야 되니까 채무자. 알겠죠? 임차인은 그림을 빌려받아야 되니까 채권자잖아요. 물건을 받아야 되니까. 그럼 물건을 빌려주는 사람의 잘못이죠. 그건 채무자의 잘못이죠. 채무자의 잘못으로 그림이 파손됐죠. 그래서 채무 불행이라고 그래. 알겠죠? 이걸 뭐라 한다? 채무. 그래서 임대인은 누구다? 채무자라고 그래. 채무자. 이 채무자의 잘못이죠. 그걸 채무 불행이라고 그래.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채무 불행으로 그림이 파손됐으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죠. 채무 불행이니까. 이것은 위험 부담이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이 많아. 알겠죠?
자, 3번. 매매 계약 체결 후죠? 제3자가 방어했죠. 제3자. 이거 뭐죠? 채무자가 잘못하면 채무 불이행이라고 그랬죠? 제3자가 방어했다는 것은 채무자는 잘못이 있다 없다? 없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위험 부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가 방어했다. 이것을 위험 부담. 이것은 채무 불이행. 알죠? 이것은요 담보 책임. 576조 저당권. 이것은요 574조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 아니 이것은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 이것은요 뭐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고. 자요, 이 문제를 그대로 놓고 뭐라고 나올 수 있냐? 이 문제를 그대로 놓고 다음 중에서 원시적 전부불능에 해당하는 거. 원시적 전부불능. 알겠죠? 그것은 뭐다? 2번이 되는 것이고, 다음 중에서 무효인 건 무효. 그래도 정답 몇 번이다? 2번이 되는 것이다. 알겠죠?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무효인 거. 이 중에서 딱 놓고 다음 중에서 무효인 것은 그럼 2번이 정답이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이제 교섭 단계에서 부당 파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봐봐요. 교섭 단계란 말의 뜻이 뭐예요? 교섭 단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야? 교섭 단계란 말은 그러면 현재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는 말이고,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면은 그건 원시적이란 말이고, 원시적은 신뢰이익 배상이란 말이죠.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면 우리가 채무 불이행은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섭 단계에서는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번 어느 일방이 계약의 교섭 단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돼서 교섭 단계는 계약 체결 전이죠.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의 문제는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채무 불이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은 계약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계약 책임이. 알겠죠? 그래서 확실하게 계약이 체결되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보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했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이유가 없죠. 그랬을 때 불법 행위를 구성해. 만약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건 적법이 되죠. 이거 상당한 이유가 뭐죠? IMF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IMF 갔다고 왔는데요, 기존에 있는 사람도 내보내야 되는데, 알겠죠? 새로운 신고 뽑아놓은 사람을 채용할 수는 있어 없어? 없죠. 그런 경우는 적법이다 이 말이죠. 이때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죠. 이때 손해는 무슨 손해다? 신뢰 이익 배상이다. 왜요? 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니까. 이렇게. 2번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가 뭐를 구성한다?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는 말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당한 이유 없이 알겠죠?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다고, 체결한 말은 성립이죠. 성립됐다고 믿었던이 뭐죠? 신뢰죠. 그 신뢰이익 배상이 한정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신뢰란 말이 무슨 말이요? 신뢰란 말은 내가 믿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봐봐,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지 뭐.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그 말은 나는 이 계약을 신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신뢰하지 않았죠. 따라서 신뢰이익 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자요,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그게 됐나요? 경쟁 입찰에 참가한다. 입찰이 뭐죠? 부동산 경매를 얘기해. 이 부동산 경매는 반드시 내가 경락을 받는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고요. 자, 이행의 착수가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 그래서 아까 우리 했잖아요. 그 뭐죠? 전주 우석대학교에서요, 시험에 최종 합격자가 됐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차일피일 미루잖아요. 그냥 미룰 수 없으니까 뭐라 하냐면 가서 뭐 이것 따오라, 운전면허 따오라, 뭐 따오라 이렇게 자꾸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쓸데없는 걸 엄청나게 따랐는데 2년 지나서 자리가 안 나오니까 너 그냥 다른 데 알아봐 이랬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랬을 때 이 사람 열받아 안 받아? 받죠? 만약에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으면 내가요 엉뚱한 자격증 땄다 안 땄다? 안 땄죠? 그러니까 내가 자격증 따는데 들어가는 비용 내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따른 거, 비용이 적극적 요구에 따른 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비용 있죠? 드림 비용, 이행에 드림 비용 있죠? 이 비용도 손해에 해당한다. 손해에 해당한다는 말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교섭 단계에서 부당 파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계약 교섭의 파기로 인한 불법 행위가 정신적 고통. 여러분요, 우리가 불법 행위가 되면은 정신적 위자료가 있죠. 여러분 누군가가요 길거리에서 여러분들이 뺨을 때려봐.
그럼 내가 뺨 맞아가지고 폭행을 당한 것도 서러운데 거기에요 내가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럼 그 친구가 내가요 길거리에서 뺨 맞는 거 보면은 친구가 나를 어떻게 보겠어? 정신적 충격이 있어 없어? 있죠. 또요 아주 나이 어린 고등학생이요 아주 나이가 지긋하신요 어르신을요 뺨을 때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냥 뺨을 맞는 것하고 전혀 다르죠. 알죠? 같은 친구들끼리 뺨 때리는 것하고 전혀 다르죠. 이분은요 그로 인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을 거란 말이죠. 나이 드신 분이니까요. 그런데요 어르신이요 어린아이를 때리면 그 충격의 정도는 조금 더 강해요 덜해요? 덜하죠. 근데 어린아이가 어르신을 때리면요 어떻게요? 엄청나게 강하죠. 거기에 따라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불법 행위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정신적 피해가 있으니까 알죠? 정신적 위자료를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교섭 단계죠. 자, 지금 우리가 이제 한번 봤고 교섭 단계에서 부당 파기라고 돼 있죠. 노트로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노트. 지금 우리는요 밑에 있는 것을 먼저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알겠죠? 원래 위를 보고 밑을 해야 되는데 순서가 잘못됐어. 자, 이제 뭐 이거나 저거나 우리가요 다 하면 되죠. 자, 교섭 단계에서 부당 파기죠. 졸리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절대로요 잠을 자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아시겠죠? 있느냐 없느냐.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럼 적법,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불법이죠. 불법 평에서 손해배상이죠. 그런데 교섭 단계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죠. 전이니까 원시적 고발적, 원시적이죠. 무슨 이익? 신뢰 이익을 배상하죠. 알겠죠? 그러면 교섭 단계는 원시 체결적이고 원시적이고 신뢰 이익을 배상한다 이 말이죠. 그럼 계약 체결 전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여기 손해배상도 신뢰 이익 배상이죠. 근데 계약 체결 전이란 말은 아직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우리는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우리는 계약 체결에 자유가 있는 거죠. 계약 체결할 의무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계약 책임이 있어 없어? 없죠. 계약 책임이 없다는 것은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 책임이 없고요 계약 책임이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요 여기서요 우리가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은 신뢰익 배상을 청구하죠. 그런데 여기서도 불법이니까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여기서 신뢰란 말은 뭐다? 믿었다 이 말이죠. 믿었다 말은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투입한 비용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여기는요 우리는 경쟁입찰, 경쟁입찰이란 말은 부동산 경매를 얘기하죠. 부동산 경매에 참가하기 위한 견적서 작성 비용, 이런 경우는 우리가 부동산 경매는 반드시 내가 경락을 받는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죠. 따라서 그것은 신뢰단이다 아니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경쟁입찰의 참가형 견적서 작성 비용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일방이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내가 이것저것 자격증을 따는데 비용이 드는 비용이 있죠. 그런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적극적 요구로 비용을 지출한다. 그것도 손해에 해당하니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교섭 단계에서 부당파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이것만 딱 알고 있으면 딸딸딸이죠. 알겠죠? 그냥 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로 여러분요 교섭 단계에서 부당파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요 페이지 152페이지로 보면요 계약의 종의와 종류라고 되어 있나요? 되어 있어요? 여러분요 잠깐 앉아 계세요. 갖지 말고. 자, 잠깐 계세요.